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그 깊이를 헤아리기 어려운 한 가지 현상에 대해 함께 따뜻한 시선으로 이야기 나누어 볼까 합니다. 바로 착한 사람이 한 번 돌아서면 왜 그렇게 무서워질까 하는 물음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늘 온화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살던 누군가가 어느 날 갑자기 냉담하고 단호한 모습으로 변해버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어쩌면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경험을 겪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이며 불편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던 이들이 한 번 등을 돌리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현상은 단순히 성격의 변화를 넘어선 깊은 심리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착한 사람의 내면에 자리한 섬세한 감정들과 그들이 감당해야 했던 고뇌의 무게를 이해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변화의 본질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간관계와 스스로의 내면을 성찰하는데 작은 통찰을 제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함께 착한 사람이 한 번 돌아서면 무서워지는 세 가지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의 응축이 폭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착한 사람이라 불리는 이들에게서 때로는 착한 사람 콤플렉스 혹은 착한 사람 증후군이라는 그림자를 발견하곤 합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에게 항상 착하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강박을 가집니다.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억누르고 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며 때로는 남이 부탁하지도 않은 일에 스스로 부담감을 느끼고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동의 기저에는 어릴 적부터 형성된 경험들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인정받기 위해 자신의 희생을 감수했거나 형제자매와의 비교 속에서 착해야 한다는 강박을 학습했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학교나 사회생활 속에서 트러블 메이커로 낙인 찍히는 것을 극도로 회피하며 주변의 평판과 시선에 과도하게 신경 쓰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은 상처에도 깊이 아파하고 그 상처를 오랫동안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 타인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상황마저도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며 흡수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감이 부족하여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것을 어려워하고 낯선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친절하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소홀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친밀한 관계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낼 용기가 없어서 오히려 침묵하거나 회피하는 방식으로 반응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착한 사람 콤플렉스는 그들에게 엄청난 심리적 부담을 안겨줍니다. 지나친 양보와 배려는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자신의 감정을 끊임없이 억누르다 보면 결국 화병과 같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으로 발현될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소화불량, 두통, 불면증 등의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심리적으로는 우울감이나 불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한없이 만만하게 보일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친절함과 배려가 때로는 혹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태가 오랜 시간 지속될 때 발생합니다. 마치 댐에 물이 조금씩 차오르듯 그들의 내면에는 실망감, 억울함,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꾸준히 쌓여갑니다. 이들은 평소 갈등을 싫어하고 타인에 대한 뛰어난 이해력과 세심함으로 주변 사람들의 장점을 발견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부드럽게 수행합니다. 타인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불합리한 상황을 보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바로잡으려는 정의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본질적으로 유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쉽게 상처받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곤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댐이 터지는 순간 그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흑화하게 됩니다.
이 흑화는 극심한 스트레스, 반복되는 배신감, 그리고 오랫동안 억압받아왔던 감정의 폭발이 한데 뒤섞여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신이 착하게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깊은 분노를 느끼게 되고, 타인에 대한 믿음이 깨지면서 헤아릴 수 없는 배신감을 경험합니다. 이는 단순히 서운함을 넘어선 존재론적인 배신감에 가깝습니다. 세상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냉소적인 태도를 갖게 되며,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강력한 자기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마치 철학자 니체가 이야기한 허무주의처럼 기존의 가치 체계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고, 자신이 쌓아왔던 착함이라는 가치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극단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허무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혹은 실존주의적인 관점에서 착한 사람으로서의 삶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고 새로운 자아를 찾아가는 격렬한 몸부림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싶었는지를 치열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이처럼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한순간에 터져나오면서 그들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냉정함으로 무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겉으로 보기에 갑작스럽고 무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은 오랜 고통과 인내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들의 흑화는 단순한 복수심이나 악의가 아니라 고통을 끝내기 위한 처절한 자기 방어 기제이자 자신의 존재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신뢰가 깨지면서 더 이상 관계 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들은 관계에서 소통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화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그들은 서운함이 쌓여도 쉽게 내색하지 않고 어떻게든 상대방을 이해하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조차 상대방에게 누가 될까 조심스러워하며, 혹여 불만을 표현할 때에도 상대방의 기분과 분위기를 해치지 않기 위해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들의 불만 표현은 대개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제가 혹시 실수한 부분이 있을까요? 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종종 그들의 침묵을 동의나 수용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혹은 말이 없으면 괜찮다는 거겠지? 라고 생각하며 그들의 조용함을 쉽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뒤에는 이미 수많은 내적 갈등과 고민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해도 소용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배려심 많은 사람들이 침묵할 때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 침묵 속에 숨겨진 상처와 좌절을 놓쳐버렸을까요? 미소 뒤에 가려진 그들의 고통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다고 착각했던 적은 없었을까요? 이들은 자신의 경계가 침범당해도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여러 번 참고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그들의 인내심은 상상 이상으로 깊습니다. 스스로를 설득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 애쓰고 관계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참고 또 참습니다. 하지만 이 인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배려심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인내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상처받고 지치고 한계를 느낍니다. 다만 그 과정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때 그들이 선택하는 방식은 종종 조용한 떠남입니다. 즉, 더 이상 관계 개선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수십 번, 수백 번 관계를 정리했다가 다시 기회를 주기를 반복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고뇌하고 눈물 흘리며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마침내 더 이상의 기회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을 때 비로소 몸도 마음도 완전히 떠나버립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의 설명이 무의미해진 상태라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설명해봤자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된 후에 찾아오는 깊은 체념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설명이 부족했나 싶어 다른 방식으로, 다른 말로, 다른 시간에 다시 설명하려 노력합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상대방이 자신을 이해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결과가 계속 같다면 결국 설명하는 행위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설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변화의 가능성을 믿기 때문에 하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하면 달라질 수 있을 거야라는 희망이 있을 때 우리는 설명하고 이해시키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희망마저 사라졌을 때 설명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인생의 경험이 쌓일수록 우리는 깨닫습니다. 모든 관계가 대화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요. 때로는 아무리 완벽하게 자신의 심정을 전달해도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진심을 다해도 이해받지 못하는 경험은 인간에게 가장 큰 좌절감을 안겨줍니다. 조용히 돌아선 사람은 이미 수차례 말로, 표정으로, 행동으로 신호를 보냈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묘한 표정 변화, 한숨, 잠시 멈칫하는 행동 등 수많은 비언어적인 신호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기에 결국 말하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체념을 넘어선 자기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선택이며 스스로의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뒤늦게 왜 떠났니? 라고 물어도 진정한 답을 듣기 어렵습니다. 이미 설명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관계에 다시 에너지를 쏟는 것은 그들에게 또 다른 소모전이 될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그 관계가 자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는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에 한 번 등을 돌리면 그들은 쉽게 돌아오지 않으며 이전에 착하고 온화했던 모습 대신 무섭도록 냉정한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냉정함은 상대방에 대한 개인적인 악의보다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확고한 경계 설정의 의미가 더 큽니다. 세 번째 이유는 끝까지 타인을 존중하려는 마지막 배려이자 단호한 선긋기이기 때문입니다. 소란스러운 이별은 감정이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화를 내고 따지고 다투고 울분을 쏟아낸다는 것은 아직 그 관계에 대한 기대와 애정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바라고 어떤 식으로든 관계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감정적인 표현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격한 감정의 표출은 일종의 도와달라는 외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착한 사람의 조용한 떠남은 다릅니다. 이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만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예의입니다. 미련도 원망도 없이 떠나는 과정조차 상대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려는 그 사람다운 마지막 배려이자 존중의 표현입니다. 그들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서 혹은 더 이상의 갈등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기에 조용히 사라지는 것을 택합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적인 폭발과 극적인 이별에 더 진한 감정을 느끼곤 합니다. 드라마에서 주인공들은 큰 소리로 싸우고 눈물을 흘리며 힘겹게 이별하는 모습이 흔하게 연출됩니다. 그래서 조용한 이별이 오히려 가볍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소란스러운 이별은 아직 미련이 남아있고 상대방의 반응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감정을 쏟아내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 관계가 아직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반면 조용한 이별은 이미 모든 감정을 정리하고 내려놓은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더 이상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것도 바라는 것도 없기에 굳이 소란을 피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스스로의 결정을 단호하게 실행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며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피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한 번 관계를 정리하면 쉽게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며 한 번 내린 결정을 번복하는 것이 얼마나 모든 사람에게 혼란을 주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결정은 깊은 숙고 끝에 내려진 것이므로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조용히 떠난 사람은 끝까지 예의를 지키고 그 예의는 떠남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그들에게 떠남은 단순한 감정적 결정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 모두를 위한 존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존중은 한 번 지켜지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착한 사람이 흑화 혹은 단호하게 돌아서는 것은 오랜 인내의 끝에서 찾아오는 감정의 폭발, 신뢰 상실로 인한 관계 개선 노력의 중단, 그리고 마지막까지 상대방을 존중하는 배려가 역설적으로 가장 단호한 선긋기가 되는 세 가지 이유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소중한 관계 속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먼저 관계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변화와 신호들을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관계의 붕괴는 보통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전에 미세한 변화와 신호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상의 바쁨 속에서 이러한 신호들을 쉽게 놓치곤 합니다. 특히 평소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 착한 사람들이 보내는 신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대개 직접적인 불만 표현이 아닌 미묘한 행동 변화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평소보다 말수가 줄어들거나 만남의 횟수가 자연스럽게 감소하거나 대화의 깊이가 얕아지는 등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눈맞춤이 줄어들고 미소가 예전만큼 진실되지 않거나 대화 도중 잠시 멍한 표정을 짓는 순간들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신호들은 그 사람이 이미 내적으로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너무나도 점진적이어서 우리가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마치 천천히 끓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면 그 심각성을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종종 겉으로 드러나는 큰 문제에만 집중하느라 물밑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침식 과정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여러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서 이런 미묘한 변화를 느낀 적은 없으셨나요? 혹시 스쳐 지나간 작은 신호들을 무심코 지나치지는 않으셨는지요? 혹시라도 그런 신호들을 포착했다면 그것을 단순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하지 말고 관계의 깊이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중한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진정한 경청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경청이란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 뒤에 숨겨진 감정과 의도까지 이해하려는 깊은 노력입니다. 상대방의 목소리 톤, 표정, 몸짓, 그리고 침묵 속에 담긴 의미까지 읽어내려 애써야 합니다. 특히 평소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 배려심 많은 사람들의 경우 그들이 하는 말의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그들의 행동과 분위기에서 무언가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감지하려는 섬세한 시선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경청에는 판단을 유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는 동안 우리는 종종 반박하거나 조언하기 위한 말을 준비합니다. 내 생각에는 말이야. 혹은 그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와 같은 반응은 상대방의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진정한 이해를 방해합니다. 그보다는 먼저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배려심 많은 사람들은 특히 자신의 의견이 무시되거나 가볍게 여겨질 때 더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들의 조심스러운 표현을 존중하고 그들의 감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관계에서 균형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쪽이 항상 배려하고 양보하는 관계는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일방적인 희생 위에 세워진 관계는 언젠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균형 잡힌 관계란 서로의 필요와 경계를 존중하며 주고받음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관계입니다. 서로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며
각자의 개별성을 존중하면서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긴 여정에서 맺게 되는 다양한 관계들을 생각해보면 가장 오래 지속되고 깊은 의미를 지니는 관계는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고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며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굳건한 신뢰가 있는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일상 속 작은 순간들, 소소한 배려와 진심 어린 관심이 모여 단단한 신뢰를 형성합니다. 누군가 조용히 떠나간 후에야 그 사람의 가치를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바로 지금 그들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보여주고 그들의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점은 우리가 가장 편하게 대하는 사람들에게 종종 가장 무심해진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로 당연시하고 그들의 필요와 감정에 둔감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친밀함은 편안함과 함께 지속적인 존중과 관심이 있을 때 비로소 유지됩니다. 삶의 경험이 쌓이며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관계란 결국 선택의 연속이라는 것을요. 매일 매 순간 우리는 관계를 더 깊게 만들거나 서서히 멀어지게 만드는 작은 선택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축적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형성합니다. 착한 사람이 한 번 돌아서면 무서운 이유, 그리고 조용한 이별이 주는 가장 큰 가르침은 아마도 이것일 것입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종종 그것을 잃기 전까지 그 가치를 완전히 알기 어렵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행동과 선택이 결국 우리 주변에 누가 어떤 관계로 남게 될지를 결정한다는 것. 관계는 결국 서로를 향한 작은 배려와 존중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상대방의 미묘한 신호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경계를 존중하며 때로는 불편한 대화도 마다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관계의 아름다움은 편안함 속에서도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관계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과 더불어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내려는 섬세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또한 관계의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솔직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기대치와 경계를 재조정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야만 착한 사람이 더 이상 흑화의 길로 접어들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 속에서 자신의 온전한 모습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군가 조용히 떠난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상실이 아니라 깊은 배움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더 나은 소통과 이해를 할 수 있을지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만남과 이별의 연속입니다. 누군가는 오고 누군가는 가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조금씩 성장합니다. 떠나간 이들이 남긴 공백기 때로는 아프더라도 그 공간이 새로운 인연과 더 깊은 자기 이해로 채워질 수 있다는 희망을 잊지 마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통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오랜 시간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있다면, 혹은 주변의 소중한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지금 바로 그 감정을 들여다보고 표현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떠난 이도, 남은 이도, 그리고 앞으로 만날 이도 모두 우리의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소중한 인연입니다. 그 인연들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지혜와 따뜻한 마음을 키워갑니다.